없이 눈물이 나 그냥 없이 서글퍼져. 아 그런 거면 나도 유진스 하이보이 들었지. 갑자기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나 봐요. 제가 아직도 왜 이러죠? 선물 드려야죠. 짜파게티 드릴게요. 이거 4,000원씩이야 매콤해. 어떤 마음이냐면 똑같죠 그냥 똑같다. 또 모르지 왜 내 맘이 젖이 참 좋네요. 사진이 너무 구려. 어? 사진이 너무 구리다고. 안 떨려? 엄청 떨린다고. 진짜? 응. 얼마나? 그 떨림의 강도가 1에서 100 중에? 팔자주름 8. 8? 팔자주름 8. 꺼져. 엄마 이상해. 나 강영 인중에 땀 나지 않았어? 나 너무 긴장해서 인중에 땀이 나. 어쩐지 인중 냄새 나더라니까. 빨리 들어가 이제. 알겠어, 알아서 할게. 어떤 거? 네. 같이 찍어주세요? 찍어드릴까요? 두 분 같이. 아, 네. 우와. 우와.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몸 이끄시고 또 아기들 데리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서와 출산은 처음이지 임신부터 육아까지 현실 꿀팁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온 유튜브 종지부부 장은지 크리에이터보다는 그냥 장은지 우리 엄마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는 제가 인사도 드리고 강사 소개를 좀 드리고 이어서 이제 호르몬아 너 왜 이렇게 설치니?부터 이제 현실 육아 꿀팁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의 양력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1, 2차 기형아 검사, 또 임당검사, 태동검사 우수한 성적으로 임산부 10개월 코스 수료 완료했고요. 그리고 40주 3일차에 20분 힘주고 자연분만 했습니다. 네, 조리원 생활 이틀 차에 유축 160ml를 돌파했는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저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미가 40일부터 6시간 수면 시작했고요. 70일부터 12시간 통잠을 시작했습니다. 네, 100일 때 우미랑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4개월부터 분리수면 성공해서 우미는 자기 방에서 자고 일어나고 놀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을 젖으로만 키워냈습니다. 분유값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12달 완모를 완료했고 우미 돌잔치 날까지 먹이고 다음날부터 젖을 안 먹였는데 다행히 안 찼더라고요. 안 찼고 제 젖도 뭉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단유가 된 그런 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드리기에 괜찮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라고 사실 유교전 쪽에서 붙여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유튜브를 좀 취미생활처럼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86,000명 정도 구독자가 계시고요. 혹시 종지부부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저쪽 이제 몇 분 안 계시고 그래서 핸드폰 지금 켜시고요. 유튜브 이제 들어가셔서 그렇지 우마 잘한다. 그렇지. 종지부부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들, 위로되고 공감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 좋아요, 이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좀 죄송한 말씀 먼저 좀 드리자면 저희 유튜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정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언니 저 얘기 알아. 저 얘기 작년 이맘때쯤 했던 얘기고 3개월 전에 나왔던 얘기야. 막 이렇게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얘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복습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즐겁게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종태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못 봤지? 미안해. 이제 임신 초중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먼저 호르몬아 너 왜 이렇게 설치니? 좀 시작해보자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요. 혹시 임신한 지 10주 이내이신 분들 계세요? 15주 이내이신 분들 계세요? 지금 둘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지금 강연자가 바뀌었는데요.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아시겠지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잠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아시죠? 잠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요. 막 음식 냄새도 짜증나고 남편도 좀 짜증나고 남편 그 약간 기름 냄새 같은 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안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남편이나 친구, 가족들이 해줬던 말 한마디, 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8남매시고 저희 어머니가 6남매시고 그래서 이모, 삼촌, 큰아빠, 큰엄마, 고모, 고모부가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다들 자식들도 많이 낳으셔가지고 고모만 해도 자식분을 3분, 4분인가 낳으시고 큰아빠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가족 어른분들한테 인사드리자 해가지고 같이 고구마를 따러 밭에 갔어요. 큰엄마네 밭에 갔는데 제가 이제 종태랑 신나게 고구마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고 있는데 저희 큰엄마가 오시면 제 상자를 보시더니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임신한 사람 예쁜 거 먹어야 돼. 임신한 사람 못생긴 거 먹으면 못생긴 애기 나온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팍 와가지고 바로 큰엄마한테 다가가서 큰엄마 애기는 엄마 아빠가 이뻐야 예쁜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엄마도 오빠 둘 낳아봐서 얼굴 알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따지듯이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 같은 경우도 말이 굉장히 세셔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냐.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면 감사한 줄 알고 숨통숨통 나와야지. 나는 애 셋 낳고 잘만 키웠다. 나라에서 돈 없이도 잘만 키웠다 막 하셔서 제가 고모한테 고모 요즘에는 그 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사람 사이에 밀당을 좀 해야 주고받고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모한테도 엄청 좀 예민하게 굴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랑 갈등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처럼 좀 이렇게 싸갈스 바갈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자기 생각 쪽으로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나도 반대로 땡기면 계속 싸움만 되거든요.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놓아드리면 바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게 좋고 진짜 종태가 제 신랑이 제가 종태라고 아마 얘기할 건데 제 종태가 제 임신과 동시에 입덧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도 정말 잘 혹시 입덧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입덧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제 입덧도 했는데 종태 죽 끓여주고 김치 막 씻어주고 진짜 그렇게 혹시 입덧 하셨어요? 다들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제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임신 초기 예민한 시기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 또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나 잘되라고 해주는 이야기다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긍정회로를 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엄마만 해도 30년 전에 그 의료기술 물론 뭐 좋았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하시면서 저 잘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셨을 텐데 참 저도 그 예민한 시기에는 엄마 아빠한테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 시기는 넘으신 것 같지만 그 시기에도 즐겁게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 배지 오늘 아까 보니까 많이 차고 오셨던데 혹시 한 번에 차셨어요? 이제 이쪽으로 찬 다음에 자기야 너무 티나? 이쪽에 잠깐만 여기 안쪽으로 달아. 너무 안 보이나? 이렇게 뭔지 아시죠? 한 5번은 여기 위쪽에 고리 있는 가방 있으면 여기다 달았다가 너무 비켜달라는 거 같지? 잠깐만 계속 아시죠? 한 5번은 이렇게 했다가 뒤쪽에다 넣었다가 앞쪽에다 넣었다가 우리 임산부 배지 하나로도 엄청 신경 쓰면서 달았어요. 그쵸? 달고 버스 탔어요. 지하철 탔어요. 어때요? 왜 안 보이나? 신경 되게 많이 써서 좋은 위치에 선정했는데 다들 앉아 계시나?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죠? 참 가질 수 없는 너 임산부 배려서 진짜 가질 수 없는 너인데 저 같은 경우는 37주 때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거의 막달 때까지 일을 했는데 저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항상 그 10,000원 버스에 제 자리는 항상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날씬하신 분들 배가 나오면 임신했구나 하는데 저처럼 평소에 좀 건강한 편인 분들은 많이 먹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배도 좀 쓸어보고 그쵸? 배지도 좀 이렇게 흔들어보고 하는데도 자리가 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교회에 이런 그 십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아저씨 정말 쉽지 않은 임신이었을 거야. 나도 쉽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의 편견과 저 아저씨 분명히 노산이실 텐데 그래 힘드실 거야. 아저씨 힘내세요. 이제 막 이렇게 최대한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그래 내 자리 아니지. 저 아저씨도 순산하시길 바라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게 또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앉으라고 해주시는 날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은 젊을 때 임신은 너무 예쁘다. 내가 아들만 7이거든. 뭐 딱 보니까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딸이에요. 마스크 꼈으면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내가 아들만 7을 낳아서 아는데 이 배가 옆으로 나오잖아. 아들이야. 뭐 이러세요. 초음파로 고추 없는 거 봤어요. 얘기해도 아들 배 안 나와봐. 의사 선생님보다 내 말을 들어봐 하시면서 계속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이건 제가 찍은 거고요. 이건 딸이에요.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또 그런 날 힘을 2배로 얻어서 자리 뺏긴 날은 또 전날에 받았던 에너지로 그날도 좀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임산부 배지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받았거든요. 보건소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엄마 얘기하잖아. 박수 쳐 그래. 그래서 임산부 배지 다는 것부터 뭐 엽산 챙겨 먹는 것부터 참 과정들이 그 임산부들에게는 나 너무 배려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배려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했으면 이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임산부석에 임산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는 임신을 축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그렇게 좀 자리를 뺏기거나 아니면 내가 좀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뭐 다리 불편함이라든지 속에 메스꺼움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정말 긍정 회로를 그냥 저 사람도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종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앉는 것보다도 좀 부대껴서 일어나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임신하시면. 근데 제가 이제 일어나 있거나 하면은 종태는 그 자리를 블락킹해요. 딱 그 손잡이 잡고 그 임산부 자리를 이렇게 허벅지로 막고요. 아무도 못 앉게 해요. 그래서 종태 참 이렇게 말을 해도 임산부 오면 벗겨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종태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 힘내라고 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매 순간 저희한테 제일 큰 갈등은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신랑이 왜 배려하지 않는 거야? 왜 양보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왜 대통령의 얘기 나오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도 안 낳았잖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남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도한 보호는 그래도 가끔 은근히 기분이 좋답니다. 가끔은 은근히 그래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너 계속 앉아서 왔잖아. 잠깐 서 있어. 막 이러면 그냥 너무 섭섭하고 가끔은 그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허벅지를 그 의자 쪽에 이렇게 붙여서 바로 임산부는 내 양보해줄 거야. 왜 그 사람 너 같으니까 나도 사랑하니까 널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참 저는 맘스홀릭이라는 맘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그 임신 초기 주스에 보면은 게시글 중에 제일 많은 게 육회 먹어도 돼요, 연어 먹어도 돼요, 참치회 먹어도 돼요, 엽기떡볶이 먹어도 돼요, 불닭볶음면 먹어도 돼요. 엄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정말 내가 걱정이 되고 궁금한 부분이라면 병원 가서 문의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곱창이나 마라탕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5번에 1번은 난 좀 배가 아프더라 하셨던 분은 당연히 임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 먹는 게 몸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육회 먹으면 꼭 설사하더라 하시는 분들은
임신 기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임신 기간이 아니었을 때도 안 먹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마셨을 때 내 몸이 괜찮은지를 잘 아신다면 사실 임신 기간에도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콜라랑 커피 마시면 까매진다, 닭발 먹으면 애기 피부가 닭살이 된다라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정말 뭐 음식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다면 그 마더세이프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국 처방받거나 처방전 PDF 파일로 올리거나 사진으로 올려도 거기 마더세이프에 근무하시는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뭐 이 약은 먹어도 되고 이 약은 먹은 후 3시간부터 수유가 가능하고 이 알약은 먹은 후 1시간부터 수유가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물이라든지 조금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맘카페보다는 저는 마더세이프라는 사이트 통해서 편안하게 상담,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되고 정말 그 처방전 업로드하는 거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담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먹는 거 자체가 아기한테 혹시 잘못될까봐 고민하는 건데 우리가 태교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혹시 아빠들 책 많이 읽어주세요? 책? 읽어주시고 책? 혹시 아빠 책 읽어주시고 네. 읽어주세요? 오 가끔 읽어주시고 네. 네, 그 저도 참 태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제일 많이 선물 받았던 게 그 태교 책이었어요. 어린이 책, 뭐 클래식 무슨 세트, CD 세트, 책 세트 이런 거였는데 아기가 다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듣는다. 그래서 예쁜 말만 쓰고 좋은 노래 듣고 클래식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기가 막상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막상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종태가 저 카메라에서 벗어났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막상 태어나면 아기가 듣는 소리가 다 이거예요. 뭐 물을 흐르는 소리,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기가 계속 뱃속에서 듣던 소리예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읽어줬던 태교 동화는요? 제가 들었던 그 모차르트 바하는요? 그럴 거면 나도 뉴진스 하이보이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태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시고요. 그냥 읽고 싶은 책 읽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좋은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태교 전 정말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전 정말 태교를 안 했고 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갔는데 저희 우미가 진짜 유니콘 베이비로 태어났거든요. 진짜 순하고요. 진짜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진짜 귀여워요. 이따 나갈 때 한번 만져보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좀 이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 사실 초기가 아니더라도 중기도 후기에 가서도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계속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딱 그거거든요. 또 모르지 왜 내 맘이 막 이렇게 아시죠? 약간 나도 모르겠는데 막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딱 넘어가서 이제 임신 후기로 넘어가면 빨리 낳고 싶다라는 마음과 아니야 조금만 있자 약간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싸워요. 지금 임신 후기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아이와 유일하게 한 몸인 시기를 이제 지나서 둘로 나눠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간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고 이제 구독자들과 소통도 최대한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남편분이 그 라방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셨어요. 와이프 호르몬 변화가 좀 많이 심한 편이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10달, 그쵸? 거의 10달, 1년 가까이 되니까 나도 좀 참는데 한계가 온다라고 이제 그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제 엄마들이 그래 그럼 네가 10달 임신해보지 그랬어. 임신도 안 하고 너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바다다다다 채팅창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뱃속에서 정말 50cm에 3kg짜리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남편분
코에 코딱지 조그마한 것만 걸리적거려도 얼마나 후배 파서 꺼내고 싶냐. 귀지가 조그만하게 달그락 거려도 얼마나 신경 써서 꺼내고 싶냐. 눈곱은 말할 것도 없다. 눈에 속눈썹 하나 들어가면 그걸 얼마나 막 쑤셔서 얼마나 그게 부대끼는데 당신 와이프 지금 몸속에 50cm짜리 3kg짜리 애기가 또아리 들고 앉아있다. 어떻게 더는 못 참겠다. 한계가 온다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엄청나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셨죠? 점점 얼굴 붉어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셨어요? 라방 들어오셨던 분? 아니. 네, 그래서 참 남편분들 우리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좀만 더 참으면 되고요. 그 최종 지금 많이 참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이제 아기 낳는 날 그냥 더 많은 수모를 겪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참 좋았다. 지금 참 좋은 때다라고 우시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고향이 염전이에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부지하게 아껴요. 정말 아껴서 연애할 때도 제가 사준 신발을 정말 어떻게까지 신냐면요. 이제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삐 누르고 이제 문 아직 안 열렸는데 신랑이 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리는 소리가. 봤더니 밑창이 먼저 내리는 거예요. 따그닥 하고 밑창은 내렸고요. 제 남자친구 옆에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또 떨어졌네 하면서 이걸 주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본드로 이미 몇 번 붙였던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진짜 짠돌이거든요. 이제 막달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병원 진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정태가 계속 주문을 처음부터 찍었는데 왜 또 찍어? 근데 왜 저번에 78,000원인데 왜 이번엔 89,000원이야? 아니 태동 검사 왜 또 해? 태동 계속 하잖아. 왜 굳이 그또 하는 거야? 근데 뭐 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자연분만하는 거 얼마야? 이제 제왕절개 하는 거 얼마래? 1인실 얼마래? 택시를 얼마래? 가인실 얼마래? 계속 이지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정태가 너무 돈돈거려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막 이렇게 했더니 어렵게 커서 그래. 근데 내가 또 뭐라 그래. 얘가 어렵게 컸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은지야 근데 정태는 포동수술도 제일 싼 부분에서 했다. 이렇게 또 엄청난 TMI 이거 공개해버렸네요. 정태 그래도 뭐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요. 딸도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편분들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아기용품 사는 것도 많거든요. 아마 손수건들 다 사셨을 거예요. 자기가 세탁을 3번을 하고 건조를 4번을 해야 된대. 그래서 손수건은 미리 사야 된대. 그래서 손수건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손수건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물건들을 사오고 또 소독하고 씻고 건조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한테 너의 현명한 소비 습관을 믿어. 너의 그 결정을 믿어. 젖꼭지 그치 10개 믿어. 너의 선택을 믿어. 솔 6개가 더 싸다고 그래. 네 손은 2개지만 솔 6개 사는 거 믿어. 이렇게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더 크면 더 비싼 거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짜잘한 소비들은 기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막달에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이 은지야 그래도 네 편 정태 하나다. 자꾸 빡대가리네 미친놈이네 지랄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이 씨가 되니까 예쁜 말 많이 해줘라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다투거나 하실 때마다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생각으로 야 이재용 네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야 최태원 너 진짜 이러면서 아시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될 수 있도록 워렌 버핏 뭘 봐 막 이러면서 계속 그쵸 남편분들한테 이놈 저놈 이런 것들보다는요 저희 엄마가 말씀해주신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빌 게이츠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려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알고리즘 You should check my 알고리즘을 쓴 거거든요. 이때 같으면요 하루 종일 출산 브이로그 보면서 와이프가 옆에서 호흡법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죠? 코로 입으로 이거 여러분 요즘 자연분만 또 제왕절 브이로그 보면서 계속 호흡법 연습하고 계시죠? 네, 혹시 제 것도 보셨나요? 제 출산 브이로그도 보셨나요? 다 보셨구나. 정말 이때는 다른 사람 얘기 나온 거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고 내가 왜 울어? 울면서 끝나면 되는데 꼭 댓글로
왜 내가 왜 울지? 막 이런 댓글 하나씩 남겨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고 저 그 댓글에 대댓글로 저도 눈물이 나네요.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출산 브이로그 보면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호흡법이요. 생각보다 그 습습 후후 하는 그 호흡법이 정말 아기 낳을 때 진짜 뭐랄까? 정말 그 통증을 경감시켜줘요. 정말로 실제로. 그리고 그 아기 낳은 후에는 뭐 치과 검진이나 병원 갈 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통증이 경감이 되는 굉장히 좋은 호흡법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으시면 곤란하니까 네,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좋고 이제 마무리 거의 마지막에 왔죠. 이제 정말 출산과 산후 우울증 이제 아기를 낳으면요. 전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뭐 아무 뭐 다른 좋은 조건들 없지만 임신부터 육아까지 그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기쁘게 잘 감당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저도 아기를 낳고는 진짜 한 2주?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이죠. 2주 동안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정말 뭐 어떤 느낌이랄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노래 좋아하시는 거 정말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계속 고민하다가 몸이 뭔가 아기를 지금 뺏겼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정말 잘 품고 있던 아기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뭐랄까 아쉬울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 몸이 정말 갑자기 너무 아쉬워서 뭔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나 봐요. 제가 아직도 왜 이러죠? 죄송해요. 정말 이제 낳고 나시면 제 마음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날 때는 뭐 물론 정말 깊은 우울감으로 빠지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자꾸 눈물 나고 자꾸 슬프고 짜증나고 좀 그렇다 하실 때는 몸아 애기 지금 너무 건강하게 신생아실에 잘 누워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혼자 생각하시면서요 물도 많이 드시고 달달구리도 많이 드시고 하시면서 내 몸한테 잘 있어 애기 잘 있어 하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스스로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그게 컨트롤하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출산 직후에 남편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마 모르실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어디 유튜브에서도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필기하실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좀 봄날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여름 빼고는 아기 낳기 좀 굉장히 좋은 수월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러 와서 입원실이 정말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인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 나오면요 진짜 2, 3일은 계속 아래로 피가 줄줄줄 나오고 내 몰골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이제 다인실 같은 경우 6명이 단체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샤워실도 하나고요. 그래서 1인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아기 낳으면요 바로 간호사분한테 그 탯줄 자르고 나서 병실 바로 등록할게요. 병실 애기 나와서요. 저 병실 등록할게요. 이게 먼저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울면서 자기가 힘들었지. 무슨 아내가 더 힘들어진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와이프는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울고 탯줄이 어찌나 길던지 막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애기 나왔습니다. 저 입원실 바로 등록할게요. 이렇게 해서 1인실 주세요 하셔서 1인실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 친구 경에도 겨우겨우 하나 남았던 1인실을 쟁취했고 저도 하나 남은 1인실을 쟁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봄날에 아기를 낳아서 봄에는 특히 봄에 아기 낳으시는 분들은 정말 1인실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 탯줄 커팅하고 바로 병실 잡을게요. 강사님 뭐 누구누구 산모 병실 잡을게요 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1인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자연분만을 해서 제왕절개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회음부 처치랑 이제 항문 처치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병실에 가고 나면 정말 너무 아파요. 아래쪽이 정말 너무 아파서 저는 하루를 못 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통제 주사를 맞을 수 있더라고요. 8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하루 3번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 너무 아프다, 똥꼬가 너무 뜨겁다 막 이러면서 좀 내 똥꼬 좀 불어봐 막 이러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더럽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남편분들 혹시 와이프가 좀 많이 아파하는 것 같다 하면 진통주사는 사실 뭐 막 무통주사처럼 막 언제 맞아야 더 좋지 이런 고민할 게 아니니까 와이프 좀 아파하는 것 같으면 간호사 선생님한테 지금 와이프가 좀 회원부 아파하는 것 같은데 진통주사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야 똥꼬 바람 좀 불어봐 이거 하기 전에 그쵸? 하기 전에 주사.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말 꿀팁이거든요. 첫 번째 떼줄 자르자마자 달려가서 1인실 잡기. 두 번째 와이프 아픈 것 같으면 진통주사 놔달라고 요청하기. 예, 그 두 가지 저는 이제 제가 거의 스스로 했는데 두 분이 다른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조리원. 초산모들한테 조리원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 그쵸? 거의 필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둘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안 했어요. 네, 아직 남남처럼 있고요. 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둘째를 낳는다면 조리원을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첫째라면 저는 가는 거 추천. 왜냐면 조리원이 사실 되게 육아 사관학교거든요. 근데 사립학교라서 비싸 등록금이. 네, 근데 이게 왜 국공립이 아직까지 안 되나 몰라.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나오라고 하는데 육아 사관학교가 아직도 국공립이 아니면 그쵸? 언제까지 사립학교? 교복도 주거든요. 핑크 색깔로 이렇게 통으로다가 주고요. 찌찌 젖으면 계속 갈아주세요. 네, 그래서 교복도 나오고 굉장히 입학금도 비싼 사립학교인데요. 이제 가면은 새로운 인사를 배워요,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방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러 상무님 반가워요 하시면 손을 한번 그죠 이렇게 하는데 찌찌로 가거든요 손이. 그러니까 새로운 악수법은 뭐냐면 손길이 잡는 게 아니라 찌찌로 바로 들어오셔서 젖이 참 좋네요. 아기가 복 받았어요. 이렇게 젖스라이팅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유 먹일 거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속지 마시고 저는 분유 먹이려고요. 저는 뭐 복직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가슴 망가지거나 아픈 것들보다는 분유로 아기 키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 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조리원에서는 사실 모유를 계속 유축하게 하고 모유를 먹이게끔 되게 많이 제안해 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물론 분유도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근데 모유를 먹여야 좋은 엄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젖스라이팅을 하는 조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녔던 병원이나 조리원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출산을 굉장히 좋은 출산법으로 좀 안내하시고 자연 분만을 또 이어서 좋은 분만으로 하시고 안 될 경우 약간 응급제왕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리원 가셔서 정말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유축은 거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기 낳고 나면 너무 놀랄 만큼 가슴이 커지고 옷이 젖게 되거든요. 몸이 그렇게 되는데 유축을 해요. 3시간 간격으로 이제 기계를 대고 기계가 이제 쭉쭉쭉 젖을 짜내는데 요게 또 이제 젖소들의 소리 없는 대결이라고 요걸 또 제출해요. 신생아실에. 어머 정말 많이 나왔네. 잠깐 다시 좀만 더 짜볼까요? 이런 게 돼요. 원래 5분씩 5분 이렇게 해서 15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가득 나오고 어떤 엄마들은 진짜 젖병에 그냥 젖방울만 튀어있는 자국만 나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주면서도 내 애기 여기 신생아실 통창에 애기 있는데도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 많이 나왔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젖소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데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유 너무 잘 나오고요. 가슴이 너무 통증이 있고 아프면 젖 마사지 받아서 단유하시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젖이 정말 소처럼 나왔어요. 소처럼 칼칼칼칼 나오고 유축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젖병이 꽉꽉 차니까 제가 재밌었겠죠? 네. 꽉꽉 차고 그래서 저희 우미는 조리원에서부터 거의 모유로만 먹었거든요. 이제 조리원 나갈 때쯤에 선생님이 페이퍼를 주세요. 우미가 하루에 몇 시에 몇 미리씩 먹었고 이제 집에 가면 비슷하게 80ml씩 먹이면 될 거예요.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분유로 갔다가 점점 모유의 비율이 이제 높아졌는데 계속 꾸준히 분유로 먹이는 아가들도 있고 요즘 엄마들 워낙 똑똑하셔서 딱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젖을 잘 돌게 하거나 젖을 멈추게 하는데 가슴 마사지를 꼭 받으세요. 조리원에 기본으로 혹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마사지인데 가슴 마사지 혹시 다 초산모세요? 아직 지금 첫째 애기 낳으시는 거? 충격받으시는 말할까 말까 어떡하지? 이 가슴 마사지가요. 저는 되게 가슴 마사지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요 우유가 이렇게 발사가 돼요. 그래서 관리해주시는 선생님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하시면 여기 우유가 막 닫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미 엄마 나는 찌찌가 정말 작아서 해당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만 달려 있으면요, 빨대만 있으면요, 우유가 정말 막 천장으로 막 튀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틀 막 하실 거 아니라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젖이 나와요. 무서워요?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왜? 우린 애기도 낳았으니까. 애기 낳았는데 뭘 못해?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라식을 했거든요. 근데 애기 낳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식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엄마한테. 라식 괜찮아? 좋았어? 아니 엄마 나 애 낳는 게 낫겠어. 애 낳는 건데 찜질랑 똥꼬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눈이 확 보여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정도로 라식은 애기 낳는 것보다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의식의 흐름이에요. 네, 그렇고요.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했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근데 아기가 많이 울어서 사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많이 운다는 건요, 긍정회로 돌리자면 내가 뱃속에서 이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잘 키웠다는 뜻이에요. 아기가 뱃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엄마의 도움으로 너무 건강하게 잘 있었던 덕분에 나왔을 때 이 세상이 너무 낯설고 힘든 거예요.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왜 자꾸 나 꺼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 많이 울어도요, 여러분, 내가 뱃속에서 정말 잘 키웠다는 뜻이구나, 우리 애기가 뱃속에서 너무 편안했다는 뜻이구나 라면서 계속 긍정으로 돌리셔야 돼요. 왜냐면 애기 울면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근데 아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기의 입장에선 정말 새로운 우주에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정말 자기한테 제일 좋은 온도, 습도, 조도까지 완벽한 곳이었는데 너무 눈부시고 너무 건조하고 그럴 거예요. 물속에 있던 애기잖아요. 그래서 우미 같은 경우도 조리원에서 저 껍데기가 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우미는 좀 유난히 건조한 아기긴 했는데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우미 엄마 이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왜냐면 다른 애기들 너무 반질반질 예쁜데 우미 자꾸 껍질이 떨어지니까 우미 엄마 뱃속에서 촉촉하게 있다가 나와서 너무 건조해서 그래. 그래서 우미 엄마가 잘 키웠다는 거야. 뱃속에서 촉촉하게 잘 키웠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신생아 선생님들을 만나서 조리원을 추천하는 거기도 한데 정말 새로운 우주에 떨어진 아기를 조리원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외계인처럼 울거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는데 그 시기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고요. 무서우면 선생님한테 맡겨도 돼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선생님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는 거 막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아기를 케어하면서 아기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제가 조리원에서 엄청 울면서 호르몬 때문에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도 저희 엄마는 24살에 아시죠? 엄마들 다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엄마 난 32에 애기 낳았는데 엄마는 24살에 애기 낳아가지고 안 힘들었어? 엄마 나 키울 때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너무 애기였잖아 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이제 알타리 뭐가 너무 맛있게 담가줬는데 가져갈 거야? 너 백김치 먹어야 되지. 백김치 담가야겠다. 끊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지? 저렇게 엄마가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막 눈물 나고 막 아기 낳고 나면 엄마한테 정말 고맙고 뭐 엄마가 어쩌면 이모나 나 키워준 할머니나 너무너무 생각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엉엉 울면서 엄마 막 공감받고 싶어 전화했는데 엄마는 이제 김치 얘기만 하셨거든요. 알타리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리원에서 너무 눈물이 날 때는
알타리 김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우리도 강한 엄마가 될 거니까 그 찰나의 순간을 너무 슬픔에 젖어서 살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베이비페어 오시면 육아용품 준비하러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뭐 트릭트랩이나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오래 걸리는 것들은 노시부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사면 좋다고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사실 조리원에서 선생님들이 꿀팁을 주세요. 그 신생아 선생님들을 좀 유혹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아기에 대해서 막 여쭤봐요. 근데 그냥 안 그래도 밤새 근무하시는데 힘드신데 막 저희 애기 잘 자나요? 잘 먹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싫겠죠. 근데 초콜릿이나 쿠팡 다 되거든요. 쿠팡으로 다 들어와요 물건이.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칼로리 뭐 바라든지 뭐 초코바라든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좀 쿠팡으로 사셔가지고 좀 챙겨가지고 떡떡 선생님 저희 우미 잘 자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우리 우미 보초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 우미는 잘 안 자는 애기인 거예요. 그러면 난 좀 안마 커튼 사야겠다. 약간 이렇게 또 팁 하나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우미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우미는 열이 정말 많아요. 땀이 정말 많고 열이 정말 많아서 긴팔 베네 쪽으로 입으면 다 필요 없어. 우미는 짧은 그 메쉬 있거든. 메쉬 바디수트 입어야 돼. 뭐 에어컨 계속 켜줘야 돼. 이불 덮어주지 마. 막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베네 쪽으로라든지 뭐 바디수트 이런 거 구입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듣고 나서 난 무조건 얇은 걸로 사야겠다라는 꿀팁을 전에 듣고 맞춰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미는 기저귀도 자주 갈아줘야 된다. 똥꼬 발진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서 기저귀도 좀 친환경으로 안전한 걸로 막 많이 쟁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실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시면 집에 가서 아기 볼 때 확실히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우미는 뭐 이쪽보다 이쪽을 안아주는 걸 좋아한다 라든지 젖병으로 먹일 때뭐 이렇게 눕혀주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이렇게 먹이는 걸 좋아한다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기록하셨다가 그 꿀팁들을 정말 잘 점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조리원 본전 뽑는 거거든요. 그냥 나 쉴 수 있다. 애기 선생님 봐주시니까 나 방에서 쉬어야지. 유축 한 텀 쉬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조리원 나올 때도 선생님들이 국물도 좀 챙겨주시고 기저귀도 챙겨주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꿀팁들 좋은 관계로 잘 맺으시면 좋겠고요. 미리 사야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민족입니까? 조리원에서 주문하시면요 집으로 다 가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저희 신랑만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종태는 좀 뭐랄까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의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타이니모빌 조립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수건 그 빨고 건조하고 접어놓는 것도 다 제가 해야 되고 트롤리 있잖아요. 트롤리 조립하는 것도 다 제가 해야 되고 종태는 진짜 손이 나가 있어. 네. 진짜 손이 야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랬었는데 남편분들 잘 하시죠? 잘 하시죠? 네. 축복받으셨는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남편분들과 협업해서 조리원 기간에 있는 동안 나는 아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우리 신랑은 집에서 아기에 맞는 세팅을 잘 하게끔 이렇게 또 팀전을 팀플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실전 돌입이에요. 현실 육아 꿀팁. 근데 사실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저게 꿀팁이에요. 엄마의 행복이 아기의 행복이다. 현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긍정회로 돌리기.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평균의 늪에 빠져서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미는 정말 더디게 컸거든요. 100일쯤이면 뒤집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미는 180일이 돼서 뒤집기를 했고요. 돌이면 돌잔치 때는 애기 걸어간다 했는데 우미 아직도 기어다녀요. 그래서 참 되게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그 평균의 늪에 빠지면. 그래서 이때쯤엔 수면 교육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때쯤엔 분리수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빠지면 여러분 정말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하루하루에 충실하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오늘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울었으면 그 하루만으로 아기는 건강한 하루를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냥 우리 아기의 일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미는 원래 지금 친구들보다도 몸무게가 1.5kg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작은 편이에요, 우미가.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어른들이 분유 먹여서 살 찌워라. 애기 엄마 젖만 먹어서 부족한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미 정말 야무져서 대근육의 발달은 느리지만 말하는 거라든지 애교 부리는 거라든지 기억하는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마다 정말 다르구나. 우리 하루하루 요 아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그게 모여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만 아는 현실 육아 꿀팁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는 아기, 이제 멘탈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2차 성징 때를 생각해봐라. 근데 뭐 남자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알아요. 이제 2차 성징 때 여자들이 이제 가슴이 생기면 그 모물이라는 게 처음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닿기만 해도 정말 아파요. 아시죠? 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래서 맨날 그 임신하고 아기 많이 우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우리 처음에 찌찌 생겼을 때 생각해봐. 그때 콩순이 브라자 입었을 때 생각해보라고. 그때 찌찌 진짜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팠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정말 엄청난 속도로 온 뼈와 근육과 몸이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이 성장통이 정말 얼마나 아프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그쵸, 100일 사이에 아기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져버리니까 정말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아파서 우는 거다, 크느라고 고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사춘기 때 무릎, 키 클 때 무릎 아팠던 것처럼 얘 지금 온몸이 아프다 생각하면서 좀 멘탈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통잠 안 자는 아가들 있어요. 이게 정말 100일의 기적, 뭐 100일의 기절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0일 정도면 아기가 12시간을 잔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기 재우고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마다 달라서 정말 통잠 안 자는 아기, 무조건 안아야만 자는 아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렇게 위로했어요. 네가 너무 예쁜 탓이야. 아기가 엄마가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예쁘니까. 우리 우미 봐. 잘했다. 잘하겠다 하고 우리 애기는 눈을 감는 거고, 너 너무 예뻐서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애기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위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계속해서 긍정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탓 아니에요. 아기 우는 거 내 탓 아니에요. 아기 정말 많이 운다 그랬어요. 이나 많이 운다고 하셨죠? 네, 아직도 운다고 하셨죠? 이나 돌 됐거든요. 지금 이나 계속 안고 흔들고 계세요. 아기마다 달라요. 많이 우는 아가들 정말 계속 울고요. 안 자는 아가들 정말 계속 안 자요. 그래서 긍정으로 돌리시고요. 곳곳에 간식 두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면요, 자주 시켜 드셔야 되고요. 밥 해 먹지 말고 막 시켜 먹고요. 군것질거리, 달달한 거, 짭짤한 거, 매콤한 거, 새콤한 거 그냥 여기저기 다 놓고 자주 드시면서, 아시죠? 텐션은 텐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텐션은 텐션을. 엄마가 텐션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구독자 5만 명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신 Q&A를 받았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아기를 낳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거를 생각하셨대요. 애기 낳기 전에는 영화만 자유롭게 보고 다녔는데 뭐 낳고 나니까 못 보고, 낳기 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뭐 못 가고, 이런 걸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이를 낳고 달라진 점, 나 장은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이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정말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나 아닌 누군가가 정말 잘 자기를 바라고 정말 잘 먹기를 바라고,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사람 대신에 나 안 울었는데 저는 이걸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라게 되거든요. 진짜 아기가 울면 어디가 아픈가, 내가 진짜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잘 잤으면 좋겠다.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기 목 아플 것 같은데 울지 않고 정말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정말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런 게 사랑인가 보다. 정말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는 그걸 우미를 낳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한테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낳으면요, 지금 뱃속에 있을 때도 너무 기쁘시겠지만 낳으시면 여러분 정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정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이 우는 아기든 객관적으로 좀 못생긴 아기든 상관없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예쁘고요. 정말 내 몸을 다 갈아서라도 뭘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쁜 아기 우미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우미가 93일 되던 날에 저희 종태가 손톱깎이로 우미 손톱을 깎다가 엄지손톱 살을 도려냈어요. 그쪽이 골마 터지기 시작해서 손톱 안쪽이 농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면 마취가 들지 않아서 생사를 세 군데를 째서 그 골을 모두 자랐었거든요. 아기가 빨기우고가 있어서 통깁스를 해서 팔에 통깁스를 한 채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종태한테. 종태야, 나는 진짜 우미 아픈 거 너무 저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냥 진짜 차라리 내 팔다리를 다 잘라서 우미가 괜찮아질 수 있으면 내 팔다리 다 잘랐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종태가 그런다고 우미가 나아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엄마만 사랑의 속성을 배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빠는 그냥 여전히 바보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엄마는 달라요. 이제 우리는 정말 엄마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의 속성을 배워서 남편도 사랑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실패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셔서 저한테 성공했다고 메시지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 사례를 듣고 싶네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는 성공 사례. 한 분은 나오겠지. 아직까지 제 주변에도 없었어요. 네, 그렇고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읽으면서 너무 도움이 됐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 책은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거는 아기가 한 20개월까지 총 10번의 도약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말이 도약이지 아기가 달라붙고 칭얼대고 보채는 것이 바로 발달의 도약을 예고하는 행동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굉장히 갑자기 지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기가 큰다는 건데요. 보통 우미도 많이 울거나 좀 자기 힘들어할 때 보면 아, 우미가 지금 또 저 시기구나 라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획득한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한다 하여 아기는 가장 친숙한 대상에게 달라붙으려고 한다.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빨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그림책 페어런팅은 엄마들 애기 책 사주는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림책 페어런팅, 그러니까 그림책 육아라는 저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아기는 오늘도 무한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영아기는 읽는 삶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면서 아기들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이 책이 이 아이의 지금 이런 것에 좋고 이 책을 추천하고 이렇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책도 너무 좋고요. 어린이라는 세계, 요거는 사실 영유아 때는 아니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에 대해서 담긴 책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안전한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다.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는 어른의 말에 밑에 모래가 있으면 떨어져도 안 아파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제가 아기 키우고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노키즈존이라든지 그쵸? 이제 그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하는 시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도 유아차 끌고 나가면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저도 못 가거든요. 그리고 그 경사로가 없으면 저도 못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네, 진짜 이런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이 되면 아기도 어르신들도 장애인들도 결국은 모두가 다 편한 세상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라서 좀 추천할 겸 썼고요. 밑에 있는 깨어있는 부모는 저도 이거 유튜브 하면서 그 책 협찬이 들어와서 보면서 봤던 책인데 너무 좋아서 저 계속 보고 있는 책인데
얼핏 봐서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일방적인 관계 같지만 아기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볼 기회를 준다. 덕분에 우리는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건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하든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실수로부터 배울 줄 아는 용기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따뜻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마무리에 제가 이 책 내용을 넣은 이유는 앞에 제 허접한 얘기들 다 잊으셔도 돼요. 저의 그냥 유튜브에서 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야기들은 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작가님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쓰신 책들 안에 생각보다 그쵸? 우리가 겪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이미 먼저 겪고 준 정말 따뜻한 조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책 관심 있으시면 두고두고 보면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할 겸 마무리에 이렇게 넣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뭐 저런 건 물어봐 이런 거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언니 만사까지 몇 킬로 쪘어요? 왜 남는 날 몇 킬로까지 찌셨어요? 97킬로까지 쪘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뭐 질문하시면 선물 드리려 선물 좀 가져왔어요. 정말 편하게 약간 소통하듯이 편하시게 제가 계속 편하게 얘기했잖아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있으세요? 있으셔? 만들어 보셔. 있으세요? 그 마이크를?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마사지를 보통 이렇게 같이 받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산후 마사지를 이제 산후조리원 나와서 집에서 이제 출장 마사지로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고민 중이거든요. 혹시 팁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산후조리원 안에서 마사지 마저 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집에 가면 마사지 받는 중에 아기 울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산후조리원에서 최대한 산후조리 다 하시고 집에 와서는 이제 아마 아기랑 뭐가 있으면요 정말 신생아 때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마사지 다 받으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네, 선물이 있다 그랬죠. 보자.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첫 번째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소중한 동물로다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책인데 깨어있는 부모 제가 중요한 부분 다 탭해놓은 거거든요. 말이 탭해놓은 거 제가 읽던 거예요. 근데 요거 책 너무 좋거든요. 요거 드릴게요. 어때요?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냐고 몇 살이냐고 나도 물어볼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마이크 주시네요. 8개월 아이 키우고 있는데요. 돌까지 모유수를 하다가 단유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그때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네. 이제 단유를 하고 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단유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제 대답은 네. 저는 정말 후회 없이 모유수를 했어요. 지금은 그 이제 속옷을 착용하고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속옷 벗으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정말 우미한테 좋은 것들을 정말 마음껏 줬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초용은 먹이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젖만 뜯는 거지 사실 이제 이유식 거의 2끼? 그쵸? 2끼 이상 먹는 거 아니에요? 3끼 들어가면 젖 같은 것까지 신경 쓸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깔끔하게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요. 진짜로. 그쵸? 선물 드려야죠. 짜파게티 드릴게요. 이거 4,000원씩이야 매콤해. 그 단유하시면 매운 거 막 먹어도 돼. 아시죠? 운명이다. 감사해요. 운명이야. 네. 또 막 궁금하신 거 있으실 텐데. 네. 여기 선생님 여기 뒤에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앞에부터. 돌기를 먹일 생각인데 그래도 젖을 짜야 되는지. 저는 계속 젖을 먹였던 사람이라 모르겠는데 조리원 보니까 단유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유 마사지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초반에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르몬 때문에 젖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원 가실 거죠. 조리원에 말씀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젖은 알아서 잘 관리하실 것 같으니까 또 복부 마스크 드릴게요. 네. 뒤에도 한 분 계셨어요. 그쵸?
저는 둘째 조리원을 갈 건데 이렇게 신생아실 안 맡기고 좀 모자동실. 네,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도 12개월까지 업무했고 그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데 그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막 유축도 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하게 됐어요. 만약에 다시 또 둘째 한다면은 이제 유축 직수죠. 우린 무조건 직수죠. 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직수. 왜냐면은 저도 유축으로 조리원에서 유축으로 모유수유를 배워서 집에 가서 40일까지는 유축으로 했는데 정말 번거롭잖아요. 아시죠? 깔때기 씻고 젖병 씻고 젖도 씻고 먹이고 그쵸? 근데 완모의 비결은 결국 직수잖아요. 그쵸? 직접 먹여야 이제 가슴이 아기랑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저도 둘째 때는 무조건 직수부터 하려고 했어요. 준비되셨네요. 요거는 제가 그 유기농 채소 시켜먹는데 방울토마토 왔거든요. 유기농 방울토마토 무농약 애기랑 같이 먹어도 돼요.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선물. 뭐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것도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네. 애기 이제 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애기 교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태랑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미도 그렇게 잘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근데 두 가지는 꼭 가르치고 싶어요. 태권도랑 피아노는 꼭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뭔가 신체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하고 싶은데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거나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사실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고민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누우셔서 이거 눈 따뜻하게 하는 아이 마스크거든요. 네, 그거 하시면 스트레스 확 날아가시면서 그래 공부는 무슨 공부야?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 이제 7개월 애기 키우고 있는데 저도 곧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실 거라고 제가 유튜브 보고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신지 어린이집도 보낼 때는 어떠셨는지 일단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똑같죠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똑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미가 사실 저희가 낳긴 했지만 저희 가정에 왔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있구나 우리 집에는.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에서 더 적응도 잘하고 더 오래 버티고 강하게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왜냐면 저는 이제 종강고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잖아요. 6월 13일에 복직하거든요. 지금 6월 12일날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제 13일에 복직 예정이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는 꾸준히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계속 일할 거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는 또 우미를 흠뻑 안아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맡기실 거잖아요. 선생님들, 엄마 미안해. 복직하지 말래요, 엄마. 그래서 어린이집에 잘 맡기시고 좋은 어린이집도 잘 고르시고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 가족의 문화가 있단다 라고 아기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 다 맞벌이셨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셔서 이사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도 3번 전학해, 중학교도 2번 전학해 막 했는데 저 꽤나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의 문화가 있단다, 우리 가족이 온 걸 환영한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물 제가 나가면서 드릴게요. 좋은 자리에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거우면 미끌고 그쵸 오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저 유튜브 종지부부 있고요. 제 인스타그램 실버마우스 은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태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편안하게 정말 DM 주셔도 되고요. 댓글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소통하고 있으니까 복직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복직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올려야지 뭐.
올리긴 올릴 건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더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저도 조카도 너무 예뻐하는데도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나으시면 진짜 다르실걸요? 정말 너무 행복하실걸요? 엄마 어딨어 엄마? 오 엄마야. 다리 꺾인 거야 양말 벗기잖아. 다리 꺾인 거야 양말.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 어땠어? 엄청 떨렸는데 다들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막 질문도 해주시고 끝나고 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 그 1시간 맞추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시간이 얼추 잘 맞았어. 명강사네 명강사.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더 잘해볼게요.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늘 썼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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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